존경하는 수지상현 벽산 프리미엄 아파트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상현 벽산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윤평모입니다. 저는 2006년 104동에 입주해 16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 소유주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동대표 및 감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아파트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2월 리모델링의 뜻을 같이 하는 소유주분들과 함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리모델링 추진위 단체를 정식 승인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설명에 앞서 우리 수지상현 벽산의 입지와 발전 가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분당선 개통으로 서울의 중심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둘째, 2022년 두산기술원이 이전 예정이며 이곳에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인근에 위치한 저희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급 명품 아파트로 탄생할 것입니다. 셋째, 신곡초등학교와 아파트 담장이 맞닿아 있어서 안전한 등교가 보장되는 초품화 학세권입니다. 넷째, 단지 코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성복역까지 도보 7분이라는 최고의 대중교통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 광교산을 마주보고 있고 롯데몰, 이마트 같은 대형 상권도 가까우며 신곡서원, 광교 역사 박물관 같은 역사 문화시설도 인근에 있죠. 특히 성복역은 2022년 6월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해 신사역까지 직행으로 연결될 것이며 2027년쯤에는 강북 용산까지 직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용인시 신교통수단으로 동백역, GTS 용인역, 성복역, 신봉동에 걸친 약 14.4km 노선 연장에 12개 역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복역은 용인시 교통의 중심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더구나 벽산 부름이 위치한 상현동은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 일원입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는 83만 평, 6조 원 규모의 큰 도시개발 사업이며 복합 환승센터,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도입된 용인시의 핵심 거점이죠. 복합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용인시의 중심지를 만들고 부족한 자족을 높이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인 만큼 주거보다는 업무, 상업지구의 비율이 높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즉, 상현동은 용인시의 중심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전망이지만 주거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 벽산 프리미엄 아파트가 가져올 자산가치 향상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뛰어난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인근 아파트에 비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각종 노후화 현상이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우리 아파트의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관 노후로 인해 녹물이 나온다는 제보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녹물을 사용하면 우리들의 피부는 물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벽체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균열 부위에 바람, 물 등이 침투하면서 점점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산화됩니다. 베란다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는 하자버스 중에 고비용이 발생하는 공사입니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번번이 일어나며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 화재 발생 시 종합 감지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우리는 불안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당장은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로 느껴질 것이며 기계, 설비 교체 등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관리비는 늘어나고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축물의 생애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자산가치도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산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결국 신축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파트의 용적률은 249%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290%인 것을 고려해 40% 정도 용적률을 올려 지어봤자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 비율, 기부 체납 등 다양한 규제에 억눌리며 사업성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 중간에 출연하는 사업관리사 전문가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에게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수선 리모델링 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용인시에서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자체 리모델링 전담팀을 꾸리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적극 지원 중이며 이미 용인 수지구 일대 많은 아파트들이 선두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수지 1, 2지구에서 이미 10개 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인근 풍산아파트도 조합 설립 총회를 2021년 12월 12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조만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수지상현 벽산 브루잉 아파트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큰 흐름에 맞춰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낡아가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구축 아파트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고품격 주거생활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벽산 블루밍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줄 건축 설계 전문가와 사업관리 전문가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그룹 건축사 사무소의 이태수 본부장입니다. 최고의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명품 단지로 만들기 위한 6가지 어바니티 플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관 특화. 커튼홀 룩을 적용한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상징적이고 조형미 있는 문주 설치를 통해 용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합니다. 둘째, 조경 특화. 기존 지상 주차장과 차량 도로를 지하화하여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공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셋째, 커뮤니티 특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었고, 고급 주거단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하여 단지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넷째, 단위세대 특화. 최신 주거 트렌드를 설계에 반영하여 전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하주차장. 세대당 1.3대의 넉넉한 주차 대수를 확보하였고, 문콕 걱정 없는 여유로운 주차 공간과 함께 각 세대 엘리베이터로 주차장이 직접 연결되어 편리함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스템. 첨단 Io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주거 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조감도입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우리 아파트는 용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각 세부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첫째, 기존 지상 주차장과 차량 도로는 모두 지하화하여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동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단지 내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 친화형 수공간과 대형 광장 등 테마가 있는 조경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별동으로 증축되는 일반 분양 아파트는 기존 세대와 조망 간섭이 최소화되고 일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연면적은 144,597.89제곱미터로서 기존 대비 약 60.4%가 증가됩니다. 리모델링 후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에서 123.31%가 증가된 372.37%가 되며, 세대수는 기존 631세대에서 일반 분양분 94세대가 증가되어 총 725세대가 됩니다. 주차 대수는 기존 656대에서 287대가 증가하여 총 943대가 되며,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단위세대 규모입니다. 기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세대는 75제곱미터로, 84제곱미터 세대는 97제곱미터로, 127제곱미터 세대는 133제곱미터로 각각 전용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132제곱미터 94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계획되어 있어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대폭 낮춰드리게 됩니다. 다음 단위세대 계획입니다. 특화 주안점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세대의 안방에 전용 욕실과 함께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설치됩니다. 둘째, 가족실, 주부 취미실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이 설치됩니다. 셋째, 기존에 협소한 기역자형 주방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아일랜드형 주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타입별 평면도입니다. 리모델링 전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타입은 75제곱미터 A 타입으로 리모델링 됩니다. (104동) 칙세대 59제곱미터 타입은 75제곱미터 B 타입으로 리모델링 됩니다. 리모델링 전 전용면적 84제곱미터 A 타입은 97제곱미터 A 타입으로 리모델링 됩니다. 84제곱미터 B 타입은 97제곱미터 B 타입으로 리모델링 됩니다. 리모델링 전 전용면적 127제곱미터 타입은
133제곱미터 타입으로 리모델링 됩니다. 133제곱미터 타입의 경우 조합원님이 원하시면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세대 분리형으로도 계획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화 계획입니다. 첫째, 단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주출 입구에 아이코닉한 문주가 설치됩니다. 둘째, 고급 주거단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하여 단지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셋째,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바뀌면서 단지 전체를 공원화하고 테마가 있는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합니다. 넷째,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어 일상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드립니다. 추가 특화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절감 효과와 함께 관리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두 번째,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 설비가 설치됩니다. 세 번째, 각 세대마다 계절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 창고가 마련됩니다. 네 번째, 창문을 열지 않고도 깨끗한 공기로 환기할 수 있는 세대 환기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주부님을 배려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가 세대 내에 설치됩니다. 여섯 번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차음제가 설치됩니다. 일곱 번째,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기능성 수종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단지 환경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세대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저희 시공그룹 건축사 사무소는 전국 다수의 현장에서 만세대 이상의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전문 설계사입니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수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모델링 사업 관리업자 주식회사 키라에셋 이무형 이사입니다. 지금 저희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재건축과의 비교를 해달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재건축과는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기존 아파트 단지가 가지고 있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단지에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수치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단지 대지가 1000평이고 용적률이 100%라면 바닥 면적 100평짜리 건물을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땅에 용적률이 200%라면 2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용적률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공사비에서 일정 부분 일반 분양 세대의 분양 수입을 충당하고 나머지만을 조합원들이 분담하여야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인데 기존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세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용적률이 180% 이하면 재건축이 유리하고 그 이상이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통한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상쇄해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용적률 폭이 적으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고 재건축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아파트로 제공을 해야 하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 각종 기부 체납 등 규제가 심해서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재건축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 무조건 유리하다, 리모델링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별 특성별로 적합한 개발 방식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단지는 이미 250%의 높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방식을 적용한다면 용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개발이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전용 면적의 30%에서 40%를 늘릴 수 있고 세대수를 기존 세대에서 15%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단지는 372%의 높은 용적률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재건축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없어서 일반 분양세대의 수익금으로 조합원님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개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겠죠.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전제가 되는 준공 후 경과 기간입니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만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이후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에서도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70% 정도 시간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조합 가입에 한 번 동의하면 그 절차가 끝이 납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탈퇴를 하시려면 현금 청산자가 되고 조합 설립 이후엔 매매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리모델링은 이주 중에도 철거 중에도 심지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등기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이란 게 없기 때문에 준공 후 다시 들어와 사실 분뿐만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합을 설립하고 2주까지 약 3년,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때까지 약 4년, 총 7년을 사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단계가 가장 첫 단계인 조합 설립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의 단계에서 소유주 여러분들께 제시한 안은 그야말로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조합이 설립된 후에 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고 시공사, 설계사 등 여러 협력업체들과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후 가장 첫 단계인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저희 아파트에 확정된 청사진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는 수평 별동 증축이라 안전진단을 한 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단축이 가능합니다.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조합은 우선 조합 설립을 먼저 하고 이후 건축법 완화를 받아 진행되는 방식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조합 설립을 했으니 계획이 확정된 후 다시 한번 동의를 받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동의는 조합 가입과는 별개로 소유자의 75%, 4분의 3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3년 후 정도 확정된 계획에 의한 동의를 받을 때는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 분담금, 원래 가지고 계시던 주택의 가격,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처럼 30%, 50%, 60% 이렇게 더디게 동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80, 90% 동의로 가든
리모델링은 어렵구나 할 만큼 동의가 나오지 않던 두 가지로 빠르게 결정이 될 겁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찬반 여부는 이때 결정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은 단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이므로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고민은 리모델링 허가 동의 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 동의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각 세대별로 분담금을 확정하는 총회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은 세대 타입별로 분담금이 동일하게 예시되어 있지만 이 총회에서는 위치, 조망, 변경된 단지 배치 등에 따른 유분리를 따져서 각 세대별로 감정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 감정평가에 따른 분담금이 각 세대별로 달리 적용이 되고 총회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총회가 또 조합원에게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까지 이주비라든가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조합 설립 이후 입주까지 약 7년을 계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합원님께서는 이주 개시 직전까지 부담하셔야 할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주를 하실 때 분담금의 10%만 잔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후 이주비라든지 분담금 중도금은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충분한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주비와 분담금은 조합과 시공사가 협력하여 통상 이자 후불제로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진정한 의사결정은 75%, 4분의 3 동의를 새로 받는 리모델링 허가에 대한 동의입니다. 리모델링 허가 동의라는 안전장치 이외에 또 한 가지 분담금 확정입니다. 이것도 총회 의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의 안전장치를 가진 안전한 사업 방식이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이주는 리모델링 동의와 분담금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안전장치 2번을 거치기 전에 내 돈 들어갈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 관련된 상환은 이주비는 이주기간 동안 잠시 나가 사시던 보증금을 되돌려받아 상환을 하시면 되고, 분담금은 리모델링 후 저희 아파트 가치는 많이 상승하였을 테니 장기주택 담보대출 등으로 전환을 하시면 입주하실 때까지 분담금 10% 이외에 스스로 더 준비하셔야 할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마무리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야말로 리모델링 사업 방식이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소유주님들의 확고한 의지가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 방향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의 조합 설립 동의서의 제출은 그야말로 시공사, 용인시청 이외에 많은 협력사들과 함께 일할 사람을 뽑고 조합이라는 대표성을 지닌 법인격을 세우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리모델링의 가장 첫 단계이며 지금 결정하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뽑아준 조합 임직원, 대의원이 일을 잘 하시는지 감독도 하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면 확정된 멋진 개발 계획으로 75% 리모델링 허가 동의와 분담금 확정을 여쭐 겁니다. 이 두 안전장치를 믿으시고 빠른 조합 설립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